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모르시면 안 될 가장 많은 관심 받는 뉴스 만관주로 오늘도 출발하겠습니다. 최희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희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뭐죠? 네, 첫 번째 만관유는 오늘부터 철책 월북자 1년여 전 귀순한 탈북민 소식입니다. 네, 새해 첫날 강원도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을 넘어서 신원 미상의 인물이 월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예. 이 월북자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북에서 넘어온 게 아니고 이번엔 이제 남쪽에서 북으로 넘어가는데 원래 이 사람이 북에서 넘어왔던 네, 탈북인이었고 1년 만에 다시 건너간 거다. 네, 그렇습니다. 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월북자는 2020년 11월 초에 같은 동부전선 철책을 넘어왔던 탈북민이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요. 네, 이 탈북민은 기계체조 경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체중 50kg의 왜소한 체구여서 3m가량의 철책을 비교적 수월하게 뛰어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소한 체구가 날씬한 체구 같은데 3m를 훌쩍 뛰어넘었으니까. 네, 가정 불화로 귀순한 뒤에 청소 용역원으로 일해 왔는데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으로 일단 많이 힘들어했었고 원래 탈북인들이 적응을 잘 못해서 이렇게 뭐 다시 북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이런 추정이 있던데 네, 맞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월북한 이유가 좀 나왔습니까? 네, 이 탈북민 역시 사회 부적응과 또 향수병을 호소해 왔다고 합니다.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잘 적응하지 못했고 이 주변 사람들에게 신세 한탄을 많이 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여기다가 생계까지 어렵다 보니 재입국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래 탈북민들 일정 기간은 그 경찰에서 사실은 신변 보호도 해주고 관리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탈북민이 한국에 들어오면 입국 직후부터 5년간 경찰로부터 신변 보호를 받게 되는데요. 이 탈북민의 신변 보호를 담당해온 서울노원경찰서는 지난해 6월 2차례에 걸쳐서 이 탈북민이 월북 징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상부에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보고는 이미 했군요. 네. 하지만 보고를 받은 서울경찰청은 그 징후가 구체적이지 않다면서 근거를 더 보강하라고만 지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근거를 더 보강하라. 이게 쉽지 않은 건데 원래 어쨌든 그 사생활 침해 논란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탈북민 넘어갔는데 어떻게 생사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생사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A씨가 월북한 후 북한 측에 2차례 대북 통지문을 보내서 이 신변 보호 여부를 확인했는데요. 하지만 북측은 아직까지 답이 없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이 탈북민이 간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늦어도 5일까지는 추가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북으로 넘어가는 그 사례가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요. 2010년 이후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탈북민은 3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재입국한 원인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무래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차별과 부적응 또 생활고 등의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탈북민의 실업률 또한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하네요. 원래 한국에 정착하지 못해서 적응하지 못해서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 많이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제3구로 넘어가는 경우도 아주 많다고 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만관주 주십시오. 네, 두 번째 만관유는 70cm 막대로 찔러 장기 파열 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구속입니다. 좀 끔찍한 사건이 있었나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가 직원의 항문에 70cm 길이의 막대를 찔러 넣어서 숨지게 해서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는 소식입니다. 구체적인 묘사는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네, 사건은 지난달 31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는 새벽 2시쯤 어떤 남자가 누나를 때리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출동하자 그런 신고를 한 적이 없다며 횡설수설했다고 하는데요. 예. 경찰은 당시 그 옆에 하반신이 탈의된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 직원을 봤지만 이 맥박을 확인해 보니 호흡을 하고 있어서 예. 술에 취한 정도로 추측하고 또 A씨도 그 직원이 술에 취해 잔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예. 경찰은 이 말을 듣고 아무런 조치 없이 철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요. 이따가 4부에서 우리 사건 네. 그건 이랬습니다. 코너에서 자세히 또 알아보기로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왕관유 뭡니까? 네, 세 번째 왕관유는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콩나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네, 콩나물은 이 맛도 좋고 가격도 저렴해서 많은 분들이 네. 즐겨 먹는 국민 반찬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예. 원래도 가격이 저렴했던 콩나물이 요즘엔 더 싸졌다고 합니다. 마트에 가면 3.5kg 정도에 600원, 990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예. 온라인에는 한 박스에 590원을 주고 샀다면서 이 콩나물을 저렴하게 샀다는 글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 박스에 590원이요. 그러면은 이거 콩나물보다 그 콩나물 그 집어넣는 박스가 더 비싼 거 아니에요, 이거? 네, 거의 그런 수준까지 이르렀는데요. 예. 사실 콩나물 생산 원가는 네. 이 정도로 싸지 않습니다. 네. 3.5kg 한 박스가 원가가 1,700원에서 2,000원 선이라고 하는데요. 예. 대량으로 생산하는 경우 인건비가 적게 들어가서 1,700원 정도에 영세 업체의 경우엔 2,000원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마트에서는 생산 원가보다 싸게 팔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네, 원인은 가격 경쟁 때문입니다. 예. 최근 전국의 식자재 마트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마트 입장에서는 가격이 너무 중요해졌습니다. 예. 특히 사람들이 많이 찾는 콩나물이나 두부, 달걀에서 가격 경쟁력을 보여줘야 하는데요. 예. 그래서 마트에서는 사람을 끌기 위해서 이 적자를 보더라도 콩나물을 낮은 가격에 팔고 있는 겁니다. 예. 콩나물에서 적자가 나도 이 다른 상품들이 많이 팔리면 이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걸 사기 위해서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네. 손님들이 이것만 사는 게 아니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되면 또 싸게 팔게 되면 또 이 콩나물 원래 생산하시는 분들한테도 더 뭐랄까요, 원가를 낮춰라 이런 압박이 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격 압박은 고스란히 콩나물 생산업자들에게 전가가 되고 있는데요. 예. 콩나물 판매가가 이 마트에서 점점 낮아지다 보니까 중간 유통사에서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더 낮은 가격에 납품을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예. 콩나물 생산자들은 손해를 보며 파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콩나물 생산을 포기하는 곳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콩나물 생산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이대로라면 국내 생산 콩나물이 수년 내에 사라질 정도라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다음 왕관유 뭡니까? 네, 네 번째 왕관유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소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평생 김밥 팔아본 돈 모두 기부한 92세 할머니 소식입니다. 92살 할머니가 김밥으로 모은 돈을 다 기부하셨다. 네. 그래요? 예, 자세한 내용 좀 알려주세요. 네, 할머니의 성함은 박춘자 할머니입니다. 네. 할머니는 10살 무렵부터 50여 년간 매일 남한산성 앞에서 김밥을 팔아 모은 전 재산 6억 5천만 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예. 할머니는 10살부터 경성역에서 순사의 눈을 피해서 김밥을 팔았는데요. 돈이 생겨서 먹을 걸 사 먹으니까 그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서 그 뒤로는 돈이 생기면 남에게 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어떻게 알려지게 된 겁니까? 네, 할머니는 지난달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부 나눔단체 초청 행사에 초대를 받았는데요. 예. 같은 행사에 참석한 남궁인 이대 목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가 자신의 SNS에 박 할머니를 만난 소회에 대해 글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예. 할머니는 그날 행사에서 기부자로 본인이 소개되자 김정숙 여사의 손을 잡고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예. 할머니는 어린 시절 제 손을 잡아주던 아버지의 손이 생각나서 귀한 분들 앞에서 울고 말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번 기부만이 아니고 다른 또 선행도 많이 하셨다고 들리던데요? 네, 할머니는 이 전 재산을 기부한 것뿐만 아니라 예. 정말
그야말로 삶 전체를 남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계셨습니다. 네. 지금도 갈 곳을 잃은 발달 장애인을 돌보며 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할머니는 20살 이전에 결혼했지만 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혼을 당했고 예. 이후 가족 없이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60대의 김밥 장사를 그만둔 후에는 지적장애인 11명을 집으로 데려와서 20여 년간 친자식처럼 돌보셨고요. 네. 현재 할머니가 기부해서 복지시설이 된 집에서 평생 돌봐온 장애인들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따뜻한 만감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휘 아나운서였습니다.